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제38회 목사 안수식을 개최했습니다. 목회자로 사명을 받은 142명의 목회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사역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터키에 수감된 미국인 브런슨 목사가 2년 만에 석방돼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갈등에 불씨였던 브런슨 목사의 석방으로 양국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던 해에 파송돼 러시아 선교의 개척자가 된 안순철 선교사. 교회 개척은 물론 신학교 강의와 러시아 내 장로교단 설립과 운영에 기여하며 러시아 내 복음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평양 심장전문병원 공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2007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건설을 시작했다가 오이사 조치로 중단됐었는데 빠르면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서 북한 최고 수준의 병원을 완공한다는 겁니다. 민간 교류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디 좋은 시작이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그곳이 영과 육이 살아나는 생명의 지성소가 되길 기도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를 포함한 50여 개 기독교 단체들이 한반도 종전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여전히 반목과 불신이 가시질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반도의 종전을 촉구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선언에는 평통연대 등 교인 700여 명과 5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선언에서 이들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을 선언한 것을 환영하지만 남과 북은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을 휘둘리는 과거의 실패들을 교훈 삼아 실제적 종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전 선언뿐 아니라 군비 축소를 동반하는 실제적 종전을 희망한다. 내년 볼에는 한반도가 냉전의 굴레를 벗어난 평화 상태에서 벅찬 감격으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을 것이다. 선언에는 또 미국은 북한을 과도하게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며 교전국이었던 중국과 베트남과의 수교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을 북한과의 종전선언 과정에서도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와 동북아에서의 패권 경쟁에 집착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과정을 왜곡, 지연시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할론도 제시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반북 대결주의의 오랜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교회가 앞장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의 신학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 신학이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에 우리의 신앙이 묻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이날 선언식에 앞서 뉴코리아 최은상 운영이사, 미래나눔재단 윤한철 사무총장 등이 발언을 이어갔으며 이들은 대북지원 NGO의 80%는 기독교 배경을 가진 기구들이라며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강단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설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란교회가 지난 13일 제1차 중랑벼룩시장을 개최했습니다. 교회 측은 중랑구 구민과 함께 나눔과 재활용, 에너지 절약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의 장을 조성하고자 벼룩시장을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판매자 113팀과 소상공인 22팀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판매자 신청이 하루 만에 매진되고 수천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997년부터 북한의 결핵 퇴치 사업을 지원해온 유진벨 재단이 3주간의 방북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스티븐 린튼 재단 회장을 포함해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지원하는 다재내성 결핵센터들을 모두 방문하여 새로운 환자를 등록시키고 6개월분의 결핵약과 기타 지원 물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교사역 100주년을 기념해 설립된 유진벨 재단은 초기에는 식량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결핵 퇴치 공식 협조 요청을 받은 1997년 이후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 방북해 대북 결핵 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차별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최근 사우디 국영 방송에 첫 여성 앵커가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 운전자를 허용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 공요셉 소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살만 왕 그리고 왕세자 모함마드가 사우디 사회와 경제 개혁을 위한 2030 비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 조금씩 좀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예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에서 금년 6월부터 여성들이 운전을 시작하면서 이런 상징적인 변화가 사우디 여성 생활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물론 여성이 여행하거나 공부하거나 은행 계좌를 열 때는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조치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여성이 살기에 두 번째로 나쁜 나라에 꼽혔는데 이렇게 여성 차별이 심했던 사우디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사실 사우디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거는 주변 국가, 사우디를 제외한 주변 아랍 국가의 상황을 좀 보면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가 훨씬 사우디보다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활동의 자유가 많이 있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인데요. 두 번째는 사우디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원유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 원유가 미래에 이렇게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가의 실업률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실업률은 12.8%인데요.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지 않겠나. 특별히 일자리에 남성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여성들의 지위 변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종교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종교적인 부분은 불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모함마드 왕세자가 사우디의 종교적인 특성을 미국 언론이라든가 타임즈라든가 여러 차례 금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는 살라피 국가이기 때문에 살라피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문자적 해석을 말합니다. 코란이나 하디스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성의 지위도, 여성의 권리도 이런 살라피적인 해석, 또 법학파로 볼 때는 한발리 법학파인데요. 상당히 보수적이죠. 극보수적인 그런 이슬람 법학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자신들의 이슬람의 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보면 사우디에도 여성의 권리라든가 변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비전에 따라 사회 변화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기존의 사우디 기존 사회 계층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모함마드와 그의 아버지 살만 국왕이 이런 사회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우디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기 바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그때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유포로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대로 그 연인 관계가 아니라 이혼한 전 부인에게도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이제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이제 네. 지난달에 그 이혼한 전 부인과 이제 촬영했던 그 어떤 그 무슨 동영상이 있었어요. 네. 이른바 이제 포르노 동영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결국 일반에게 유포해서 결국 재판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일종의 리벤지 포르노죠. 이런 포르노를 유포하면 최고형이 3년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최고형을 결국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데 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선고가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수 구하라 씨 사건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게 되고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구하라 씨 동영상 때문에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결국 이제 국민청원, 청와대 이제 청원까지도 들어가고 네. 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사회적 여론의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법원에서도 최고형으로 처벌했죠. 결국 이제 그 동의에 의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되거든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14조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 3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3년형으로 이제 처벌한 것이죠. 그렇군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제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이제 디지털 범죄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디지털 기계를 이용한 범죄죠. 네, 그러니까 예. 가령 디지털 기계 뭐 몰카 범죄도 범죄일 수도 있고 또 뭐 디지털 기계를 이용해서 어떤 앱을 이용해서 이제 성매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말하자면 그 외설적인 언어를 디지털을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전달받기도 하고 뭐 이런 하여튼 인터넷을 사용해서 하는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범죄는 이제 다 디지털 범죄라고 하죠. 근데 이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디지털 범죄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에 유포가 되니까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전부를 삭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한 군데 유포되면 그 사람이 또 퍼가고 또 이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다가 전파 범위는 전 세계적이라 그렇죠, 맞습니다. 한 번 일단 유포되면 그 유포된 피해 당사자는 아주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정보의 바다에 영원히 떠다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의 손자나 그 훨씬 후대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디지털 범죄 이건 영혼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고적 효력을 주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점차 커졌죠. 이제 구하라 씨 사건이 있으니까 이것도 동의 없이 유포된 게 아닌가. 물론 아직 이제 수사 중이니까 동의 없이 유포한 건지 아니면 유포가 아예 안 된 건지 이건 이제 수사돼서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당사자한테는 이제 보냈으니까 그 이제 유포라고 볼 수는 없어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그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체계적이고 또 전반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했는데 이게 일단 포털에 올라가면 포털에서는 필터링을 해서 그거를 삭제해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당사자가 삭제 요구를 하면 삭제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지워주는 데가 있어요. 막 그게 이제 이른바 장의사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보의 바다에 돌아다니는 그 정보를 이제 장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렇죠. 장의사 업체라고 그러는데 그 장의사 업체는 또 장의사 비용을 받고 지워줍니다. 다 지울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지울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 비용이 또 몇백만 원씩 들고 만만치가 않대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장의사업체에 맡겨서 지우는 비용을 그 유포한 사람한테서 받게, 그 사람이 책임지게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 또 지금 몰카를 유포하게 되면 이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데 벌금형 규정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역형만 놔두고,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다가 동의 없이 유포하면 최고형이 3년형인데 아예 동의 없이 촬영해서 유포하면 이건 5년형이에요. 아, 예. 근데 이걸 아예 7년형으로 높이자. 아, 예. 그래서 몰카 범죄를 한 사람은 일단 7년 동안은 사회에서 격리시키자. 네. 이런 식으로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외에도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그 성범죄, 특히 성범죄 교사라든지 성범죄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바로 파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바로 파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점점 중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에 있고,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경고적 효력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 이제 디지털 범죄를 범하려는 사람들을 주춤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이제 리벤지 포르노나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런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의 심리라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상대방을 이제 망가뜨리고 싶은 심리도 있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서로 좋아서 사귀었지만 헤어지니까 예. 결국 이제 안전한 이별이 중요하다는 게 요즘에 상대를 결국 망가뜨려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선 아주 쉽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그런 포르노를 인터넷상에 살짝 올리기만 하면 그럼 바로 보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냥 뭐 범죄에서 피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유포하고도 유포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 내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어떤 범죄자 특유의 심리. 네.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만 나는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 심리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보고자 하는, 보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게 퍼지면 또 많은 사람이 퍼날라요. 네. 그런 이제 그 비이성적 심리, 그리고 일종의 관음증, 이런 것들, 결국 또 시민 의식이 지금은 사실은 정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전히 이 점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 비이성적 심리하고 서로 관음증이 서로 맞닥뜨려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은 상대를 좀 우리가 파괴한다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인격 살인이라는 그렇죠.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될 텐데 명백하게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좀 중한 좀 범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뭐 지난번 안산지금 그 판결에서도 네.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죠. 화가 나서 홧김에 유포했다가 징역 3년, 교도소에서 3년 동안 결국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고, 또 굉장히 중하고, 또 본인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집니다. 전과자로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리고 또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되면 얼마나 이게 피해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서 범죄자라는 이 범죄라는 인식만 갖게 된다면 점점 이제 이런 범죄들은 줄어들 테고, 또 사귀다가 헤어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빌어주는 것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 인간적이지, 그것을 복수해서 망가뜨리겠다 하는 이런 것은 지극히 비이성적인 생각 아니겠는가. 그런 심리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마땅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제 행위고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뭐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파괴하고, 또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망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감각해진 이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뭐 혼전 동거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성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의 일면이 아닌가 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또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시대상 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타락한 인생들의 어떤 실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것이죠. 네. 결국 이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없으면 결국 공급이 끊기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이제 리벤지 포르노가 유포가 돼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네. 그게 무슨 복수가 될 것이며 복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본인만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그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겠다. 또 이제 마태복음 그 26장 41절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이 약하긴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또 사랑의 결말이 돼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남녀 간에는 이제 서로 정말 안전한 이별이 되고 서로 상대방을 잘 되기를 또 상대방이 또 좋은 배필 또 만날 수 있도록 빌어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남을 수 있도록 남녀 관계에서는 그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것이 좋고 또 결국 본인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리벤지 포르노 그걸 인터넷상에 유포하진 않겠죠. 유포를 하려고 클릭하는 순간에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만 한다면 그러면 결국 공급자도 줄어들 테고 또 수요자도 줄어든다면 이 세상에 리벤지 포르노가 없는 안전한 이별이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신 것처럼 작은 죄일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콩 영화배우 주윤발 씨의 재산 환원 보도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보관하는 것뿐이다 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는데요. 정작 청지기 정신을 배운 우리들의 소유욕은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